알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14시경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비공개 회동에 참석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자, 한동훈 당대표의 저서에 의하면 당시 당정대 회의는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 최상목 기재부 장관, 박성대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증인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당에서는 한동훈 당대표 피고인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권영세, 윤재옥, 나경원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번 검사님 그 한덕수 재판 때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다 증언했습니다. 네, 그 재판 다른 재판이고 또 이건 다른 재판이라서. 그래야 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맞아요, 이렇게? 뭐 저는 다 기억 못 하는데요. 네. 부분적으로 제가 진술했던 거는 또 나중에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진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확치 않아서.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비서실장 사죄, 알지 못함, 막을 수 없었음, 야당의 의회 폭거, 헌정질서 문란, 영일이 없었음, 분노, 정상화 필요, 고뇌 끝 결단, 해제 설득이라는 메모가 확인되는데 당시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정진석 실장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 갈 때부터 그리고 가서 뭐 막지 못해서 보좌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을 기본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이 1차적으로 이런 대형 계엄이라는 그런 국가에 막대한 지금 충격을 주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하신 걸로 합니다. 네.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박성재 장관의 수첩 메모에 의한 메모 내용을 보면 그 정진석 비서실장은 당시에 야당의 의회 폭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편할 날이 없어서 분노하였고 결국 고뇌 끝에 정상화를 위해 비상겸을 결심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뭐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우리 비서실장 이야기만 저는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딴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네. 이렇게 상황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당 컨센서스, 계엄, 정당성, 이유, 불가피성, 이론 구성 필요, 이유, 불가피성 설명 중요, 금일 자정 보고라는 메모가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누가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기억나는 게 있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메모 내용 비춰보면 그 12월 4일 당정대 회동에서는 계엄의 정당성, 이유, 불가피성에 대해 이론을 구성해서 당의 컨센서스, 일치된 의견을 정해야 하고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 당시 회의에서 논의된 이 당의 컨센서스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는 어쨌든 그날 그 회의 결과 대통령 독대를 하시겠다고 몇몇 그 중진들이 하시는 걸로 그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요. 그것만 또 명쾌하게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중간 상황은 뭐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뭐 회의 내용 잘 기억나시는 게 없다는 그리고 말씀인가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걸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6항으로 보겠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피고인 또 그곳을 비롯한 그곳에 있던 증인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나 피고인이 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몰랐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왜 막지 못했냐라는 비판을 제기한 적은 없었나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증인이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 한동훈 당대표가 이렇게 비판을 제기한 적은 있었다. 왜 막 몸을 던져서도 막았어야 되는데 왜 못 막았냐. 뭐 이런 말을 했던 그때는 지금보다 기억이 안 동안 한 진술한 게 있는데요. 더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억나시는 게 없단 말씀이신가요? 저는 뭐
그럼 67항을 이제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그 당정대 회동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독대를 해서 일부 갔다고 하셨는데 누가 갔는지 기억나세요? 당 대표 주호영, 나경원, 뭐 또 추 대표님 이렇게 가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증인은 언론에 안 다 가셨나요?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예. 언론 보도 보고 저도 나중에 그냥 네. 알았습니다. 그럼 68항 생략하겠습니다. 69항입니다. 이날 회동 이후에 12월 4일 18시경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22시경 피고인은 국민의힘 의총을 소집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언급한 워딩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심하며 쓴 카드라는 발언을 하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당정대 회동을 통해 논의된 내용대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 이후 상황은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70항 생략하겠습니다. 71항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확인하고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증인은 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었죠? 뭐 하여튼 뭐 우왕좌왕 뭐 그랬던 거 기억합니다. 72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그 비상계엄 해제 바로 그 직후에 논의된 이 당정대 회동에서는 결국 그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고 향후에 어떻게 수습할 건지 이러한 논의를 하고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이 탄핵 반대 등 당 컨센서스를 정하고 이에 따라서 피고인도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흐름이 맞습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일단 수임 마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으로. 예, 남윤중 변호사입니다. 그 주신문 52항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준비된 반대 신문상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신문 52항이 당시 시간적 상황에 전혀 안 맞는 질문이라서 조금 나눠서 여쭤볼게요. 그 증인이 피고인과 통화를 했던 게 22시 56분경이었잖아요. 이 12월 3일 날이요. 네. 네. 근데 그때 피고인은 국회로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황이었고 네.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경찰이 국회를 막고 있다는 것은 알지도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께서 증인에게 경찰의 국회 출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할 이유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증인 기억으로도 피고인이 경찰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리고 경찰하고의 어떤 뭐 그런 그 내용을 해결하려고 그랬으면 정확히 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 이거는 통화 이후에 거의 1시간 뒤의 일이거든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거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국회 그 헬기가 네. 오고 그다음 저 청사로다가 투입됐고 네. 이렇게 막 그게 거의 밤 3시간에 12시 진행됐습니다. 네, 예. 그게 거의 밤 12시경이니까 예. 이 통화 기준으로는 1시간 정도 뒤의 일이라서 네. 통화 당시 피고인은 계엄군이 국회에 온다는 걸 예상도 못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증인께 계엄군의 침투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단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신재근 변호사입니다. 주신문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46항, 44항부터 44항부터 그 46항 뭐 이런 것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아까 그 이제
질문에도 나왔듯이 그 피고인하고 통화한 거 개엄 후에 통화한 거는 22시 56분 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대통령실에 있었던 상황부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증인은 그 대통령이 그 이 담화를 발표하는 거를 그 당시 직접 생으로 들으셨습니까? 생방송으로 그 부분 그 부분만 들으셨어요? 예. 왜냐하면 집무실에 있다가 네, 누군가가 지금 시작했다. 예, 담화를 네네. 읽기 시작하셨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비서실장 방으로 옮겨서 아마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고 누군가 그 얘기하고 듣고서 비서실장 방으로 이동하고 그랬기 때문에 담화 뒷부분만 들었다. 당시는. 예, 대통령 집무실에는 TV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틀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거기서 안 봤을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22시 56분 이 피고인하고의 그 통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담화문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게 맞습니까? 그 56분 기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생각들이 담화문, 기억이 막 섞여 있을 건데. 담화문의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확하게 안 거는 나중에 TV 보면서 막 알게 됐고요. 네. 저희는 그냥 계엄 그 대통령으로부터 그 단어 듣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충격에 빠져가지고요. 예, 뭐 담화 내용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 피고인과 통화한 그 시점 이전